표창장 시민교육과 황보전 2020년 4월 29일 그 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복지 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사항으로 주민참여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4개 시민위원회와 10개 분과위원 178명이며 안건은 2020년 총회 운영 노선의 13건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자치봉투한 정책사례 강좌를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협치회의위원과 참여예산위원 그리고 희망하는 공무원 및 관심 있는 주민 등이며 내용은 자치분권 정책사례에 대한 강좌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협치교육 심화 과정으로 부서별 워크숍을 5월 12일 날 혁신파크 상상청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자원순환과와 16개동 동장 등 60여 명이며 내용은 협치 이해를 통한 지역행정 패러다임 공감 및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정책과제 온라인 수기단 모집 운영 및 2021년 참여예산과 협치 정책과제 주민투표를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 온라인 수기단은 정책과제를 사전에 수기하는 것이며 주민투표는 현장 및 모바일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및 운영 참여자 공모를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자격은 공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농촌 소재 단체이며 지원 규모는 총 2건에 지원액은 6,500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내부 인테리어, 집기 및 공간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입니다. 원평 S랩 구축을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내용은 우리구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 182개소 300대 설치 및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31km를 투설하는 것으로 설계 금액은 33억 5,8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1차 사업 대상으로 4개 구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선정 확률이 높습니다. 5월 15일 발표하면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입니다.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여 하반기 홈페이지 개편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행정 통합 플랫폼 모두화 사업입니다. 기구축한 스마트 행정 통합 플랫폼을 대민 공개로 개발함과 동시에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데이터 추가 구축과 도시 상태 및 구정 현황 등 데이터의 연계 체계를 고도화하여 구정 전반을 망라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11월부터 오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입니다. 설치 장소는 은평 서부경찰서의 범죄 데이터와 민원사항을 고려한 방범 취약 지역 및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요청한 곳을 선정하였으며 33개소 131대를 신규 설치하고 영상 분배 시스템 등 관제 시스템을 전선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사업 포함 7억 700만 원으로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0.977명이었으나 서울시 학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속해 있어 우리 군은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행복택시 사업 공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로 행복택시 사업 운영을 통한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관내 일개 택시 운송업체를 심사 선정하여 행복택시 내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요청
금년 3월 24일에는 팀원이와 어플을 통한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관련 협의, 4월 6일 서울시 택시 분류과 사업시행 관련 사전 협의, 4월 20일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결과 완료 통보받았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현재 사업 공고 중으로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에는 사업자 선정 심의와 합격 체결, 8월에는 배대식을 개최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아동권리 강사영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교육기관으로는 5일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주 1회 22차 실을 운영, 아동권리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관내 초중고교의 아동권리 교육 강사로 파견하는 등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노하우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불광천 어르신센터 중공 및 개관식 개최 계획입니다. 중공 일자는 5월 15일이며 개관식은 6월 1일 14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물품 제작 및 조달 공여와 실내 마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등록하여 어르신 취미생활, 친목동호, 정보교환회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위치는 증산로 23길 7번지로 신사 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5층으로 신축되며 연면적은 498제곱미터입니다. 용도는 시니어 클럽 사무실, 일자리 카페 등으로 배치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총 37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지난 3월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4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2월에 준공해서 2021년 3월에 센터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폭염 취약 어르신 보호대책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5월 20일까지 폭염 대비 보호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상은 폭염 대비 홀몸 어르신과 고령자 보호대책으로 폭염 취약계층 안전 확인 서비스 강화, 재난도우미 지정 및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폭염 대비 비상근무제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내용과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이며 대상은 일반 무더위 쉼터 146개소입니다. 또한 개방용 쉼터로 운영 및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재가복지 서비스 유관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액 10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목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입니다. 4월 9일 부총리 주재 제14차 코로나19 관련 경제 관련 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 회의에 따라 공공용지 전문용 홍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 중순부터 하청 적립 목적이 주거 목적 전용이 아닌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에 대하여 금년도 전용료 25% 감면에 따라 1,420건 7억 7,053만 7천 원에 대하여 환급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국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 3,305건, 건물 153동, 기타 재산 1,487건, 총 4,946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월 30일까지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조사 항목은 관리 실태, 사용 대구료 수납 여부, 대구 계약 적정 여부, 무단 사용 여부 등입니다. 조사는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전수를 하고 제목과에서 총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계획은 회의 자료로 가름하고 제목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과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거북골 근린공원 생활하신 디자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지는
혹은 부산동 산 30번지 일대이며 도북글 군림공원이며 2019년도에 추진한 서울시 생활안심 디자인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지 내에 숲 체험장 및 안내사인 등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세부적 설치 시설로는 청소년 숲 학습 체험장 조성, 예견 놀이터 및 무장애 쉼터, 산책로 그물의자, 긴급 신고 안내사인 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행 일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확대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며 확대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영업장 면적을 기존 20평 이하에서 40평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개 강목을 발전기금 4억원이며 1업소당 80만 원까지 지원되고 총 500개 업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 연신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용역 대상은 연서시장 보행로 구간 240m이며 용역 내용은 연신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 기본 설계 및 세부 단위 사업별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설계 용역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이며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 6월까지 관련 기관 제정 및 특별 조정 교육을 하고 7월에 구청 간부님들에게 사업 추진 PPT 사전 보고회를 갖고 6월부터 10월까지 시장 상의 및 노정 관계자 의견 설명회를 3배정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풍수의 대책 추진과 관련 18회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의 논의드립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1본부 16개동 수방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수방기간 중 강우 예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요령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시설입니다. 하천 및 빗물품 포장, 저루조, 유수지 등 수방시설물 17개소를 등록하여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장비를 완료하였고 인간공사장, 공격 등 수해 취약시설 310개소를 등록하여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기에 설치된 하수 영유관계시설 218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58개소가 정비 필요한 것을 조사되었고 이에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방대시설 성능 개선 및 강화 계획입니다. 배수기능 향상 사업 46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43건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방적 진출입 차단시설은 6월까지 17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안심양수기, 역지변, 물막품 등 침수 취약하고 침수 방지 시설은 우기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난 예경구 분수시설 1개소 신설 및 하수관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8개소 운영을 통하여 수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 및 협업 체계 강화 방안입니다. 유물바지 22,653개소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주민 서포트 구성 및 운영을 2019년 117명에서 16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홍세범 가입률을 상상하기 위하여 첫번 가입 위하여 가입 목표를 작년 396세대에서 1650세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조 조사안입니다. 홍수해보험은 2008년 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구 지하주택 거주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 구청, 보험사와 연계된 자산단체에서 보험료 지급에 따라 대행 부담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약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입이 저조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들의 인지력 및 관심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가입 절차 불편으로 참여가 낮으며 풍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풍사로 인한 침수 발생 시 고인 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나 가입자는 최소 4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홍수해보험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착동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자, 처사기계층, 가정방문 시 보험 홍보 및 가입 동의서를 함께 작성, 시스과를 제출토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 과정으로 추진이 어려짐에 따라 시스과에서 안내문 및 가입 동의서를 일괄 루폰 발송할 예정이오니 공장님들께서는 주민들의 문의 시 시스과로 전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심낭수기, 역지변, 물막판 설치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도 시스과로 전화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2020년 통제대책 추진계획 공고를 마치며 공장님들을 비롯한 부서장님들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경로당 건강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교소 번역 구립 경로당 11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29일까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요구들을 조사하여 건강정책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코로나19 생활속 거래소비 종료 후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치매 예방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가족 및 인지기능 정상 및 고위험군 등 50명을 대상으로 생활속 거래소비 실시까지 대상으로 방문하여 월별 치매 물품 또는 홈스테이 팩이 전달하여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인지활동 자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 치매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치매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인지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을 가져나가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 앞서 마을의제 발굴 추진 내용입니다. 마을의제 발굴 접수는 2월 30일까지 불광이동 주민자치에서 접수합니다. 의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동네에 요구되는 생활복지, 문화예술, 이웃소통 등 마을이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5월 7일 현재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는 주민센터 LED 전광판 및 현수막, 자체관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0년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입니다. 사업명 불광이동 동행은 주거 취약자 거주자 및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5월 중 이웃 살피미와 이웃 지킴이 주민을 모집하는 사업 준비 단계를 거쳐 6월에서 12월 동안 가구 방문 및 안부 확인, 고립가구 관계 맺기 사업 등을 실행하고 12월 중 사업 결과 공유 평가 및 후속 실행 방안 토의를 거쳐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령이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접수입니다. 추진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고 접수 기간은 5월 15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및 내방 접수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당 30에서 5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저희동 신청 접수건은 6,210건이 신청 접수되어 그중 1,992건이 발급 지급되었고 60%인 3,708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반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은 5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입니다. 운영 인원은 22명으로 공무원 20명과 보조인력 2명입니다. 추후 기간제 인력 지원 시 추가로 편성하겠습니다. 운영 내용은 1차 신청 방문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받고요. 2차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입력, 결과 통보 및 선물 카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및 이의 신청도 아울러 접수받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상공인 방문 일꾼을 대여하겠습니다. 기간은 상황 종료시까지고요. 장소는 가련이동 중센터에서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방역 소독기 및 방역 약품, 방역법을 대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앙-제1동 업무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청사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불량한
주방과 주민 소통방에 닥터 공사를 시행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응암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5월 21일 목요일에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6명을 대상으로 생신 축하와 식사를 대접하는 생일상 차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응암일동 적십자봉사회에서 5월 20일 수요일 저소득 어르신 1가구에게 개별 포장된 식사, 실내복, 손세정제, 마스크 등 물품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실시되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회의 자료로 가름하고 보고를 마칩니다. 응암 3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긴급생활비 신청 건수는 5월 1일 기준 12,630세대 중 총 53%인 6,758세대가 신청하였으며 이 중 5,644건을 전산 입력하여 구청 긴급생활비 추진단에 조사 요청하였으며 지원 확정된 1,255세대에 대해서는 모바일 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0년 참여예산 동지역사업으로 불광천에서 시니어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우리 동네 좋은 동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생태환경 생활신척과 양성교육 캠페인 및 마을 신문 만들기를 통해 불광천 유역의 환경관리는 물론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사업 한 끼 드십시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요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동네 이웃으로서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 음식을 같이 요리하고 식사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 이동장입니다. 신사 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0년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 추진 사업입니다. 서신 초등교 입구부터 현대 1차 아파트 입구까지 5월달부터 11월달에 걸쳐서 고용자 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와 시간의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2,4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회의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9년 항공사진 판정된 현지 조사입니다. 241건에 대하여 4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항공사진 판정 현황도 및 직원들 조사, 현장 실사 후 건축물 발견되는 개조, 불법 건축물 사전 촬영 및 면적을 실측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홀몸 어르신 안부 서비스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홀몸 어르신 154명에 대하여 5월부터 9월에 걸쳐 생활속 거리두기 등으로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하며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타 복지 서비스와 연계, 유사시 신속하게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색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공모사업인 물빛마을 좋은 이웃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구독자 이용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사회 경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5월 18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구독자 위험 예방 활동에 참여할 물빛마을 살피기를 조직하여 워크숍 등 교육 및 기획 활동을 추진하고 이들 나들이 여행 진행으로 대상자와 살피미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써 구독자 없는 수색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5월에 물빛마을 살피미를 구성하고 2월부터 연말까지 기획 구독자 예방사업과 이들 나들이 여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입니다. 일시는 5월 26일이고 협약기간은 우리들 생활문고 수색 본전입니다. 협약사항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및 인권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후원물품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공산제약의 생태 걷기대회 추진입니다. 기존 주말에 진행하던 걷기 행사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통일로 변경 추진하여 진행할 예정이라 최근 이태원 클럽 직방 관련 등
코로나 감염 재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 쉼터 개방식하는 것을 지금까지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우리가 폭염이나 취약 어르신 보호 대책은 작년과 많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책인데, 이게 아마 오늘 자세한 보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19 이후의 대책이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보고 사항들은 기존의 보통들 사항들을 보고를 지금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오늘은 예전처럼 보고한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대책들이 많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모든 뭐 아마 여기 오늘 보고 사항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들 그렇게 앞으로는 그 준비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풍수해보험 아까 정우성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10%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방법을 좀 바꾸자 했는데 올해 또 어렵다고 하니 오히려 이거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동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응암일동의 적자 봉사회 사업이라던가 또 응암 삼동의 함께 드십시오 사업, 신사일동 안전보험 쉬어가는 의자 사업이라던가 신사 이동에서 있었죠. 네. 그다음에 수색동의 물품마을 좋은 이웃이라던가 동에서 많은 좋은 사업들을 많이 기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의 정책, 예년 같은 똑같은 정책으로 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다 바꿔야 되니 많이들 고민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번 같이 이렇게 뵙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무엇보다도 먼저 그 4월 선거 총선에 각 동에서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우리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자 역할을 현장에서 해주셔서 그것도 같이 치아를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상반기에 지나가서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이제 구정 변화를 가져야 될 건가 이런 고민도 같이 이제 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금방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정 행정을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정책연구단에서 아까 금방 발표를 했습니다만 밀도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그 대중교통은 수요가 점점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대중교통보다는 예를 들면 개별 수요나 이제 맞춤형 어떤 그 조합형 그런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복택시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코로나19를 예측한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어떤 유형의 교통수단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혹은 뭐 시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더 개발이나 노력이 많이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행복택시가 굉장히 앞으로 그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선도하는 그런 그 새로운 교통 매칭의 수단으로 앞으로 인정받고 그 주민들에게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이 행복도시 추진하는데 보다 더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보다도 좀 사업 일정을 지금 뭐 8월 달인가 그렇습니다만 일정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준비하는데 좀 처질없이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도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비대면 관련 정보나 그런 행정들이 발달해 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기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도시 관련 그런 전문가들을 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 사회 흐름이라든가 우리 구정 스마트 도시에 자문을 좀 받아서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드는 생각인데요. 연신내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이 도시경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만 보다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교통부서하고 또 보행 전문가, 교통 전문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 연소로 이런 사업들이 보다 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또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넓은 시야에서 이 교통과 보행과 또 자전거 이런 사업들이 한 지역에서 같이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마련을 해서 그걸 좀 견인력을, 추진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공직사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몇 건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가 첫째 강조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여러 가지 젠더에 관한 그 감수성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노력이 항상 주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관련 부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시로 교육하고 그런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직사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공직사에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부서에서 같이 그런 어떤 감수성들을 늘 이렇게 경계화하고 또 감수성에 대해서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에서 뵈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모처럼 뵌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가요? 저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1대 총선 및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선거의 선거는 그 재난 상황 중에 치러지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방문자들의 보건 관리도 병행하고 또 많이들
협조를 해주셔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사건 사고 없이 잘 끝마치게 된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지혜로운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살아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가 흔들림 없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건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과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한 선거 사무 종사원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이와 더불어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또 정부 재난 긴급 재난 지원금 처리 업무를 고생하고 있는 관계 부서나 동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들을 나눴죠.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시행에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 6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국가 방역 체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였고 각 학교와 유치원도 순차적 등교 수업 재개를 발표하는 등 우리 사회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5월 초 황금 연휴와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에 나서는 가정이 늘어났고 또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간 거리 유지와 같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말 동안 이태원 클럽처럼 집단 감염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간 중단되었던 회의나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재개함에 있어서 보건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별 개관 준비 및 모니터링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방역 등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 담당관 및 전 부서 동에서는 재난 상황이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생활 방역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동참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부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텔레그램 엠번방이라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에 공무원이 연루되고 또 권한이 없는 자가 행정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 직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각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실태를 돌아보고 특히 권한이 없는 자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 권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산정보과와 자치안전과에서는 전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교육을 통해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행정정보 관리 및 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 사업에 대해서 전동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주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쓰레기 대란 예방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별히 은평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의 폐기물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게 3,400여 톤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이에 일환으로 주민들의 생활 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선별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 사업을 올 7월부터는 전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낼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를 중심으로 전동에서는 상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회의할 것입니다. 이에 전동에서는 내일 개최되는 자원순환 협치 워크숍을 통해 사업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모아모아 거점 확보, 또 현장 리더 선발, 주민 홍보 등 사업 운영 및 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 1일 날 시행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거점 지역도 다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좀 전에 정책연구단에서 발표했었죠. 부서나 정책연구단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연구단에서 작년도에 진행한 10개의 정책 과제 수행, 연구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도 주민 참여 통합 플랫폼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정책연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연구 성과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 중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요하는 사업은 먼저 정책연구단의 협업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 정책연구단은 여러분과 협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또 연평구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용하지 않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정책연구단과 그 말씀을 나누면 많은 결과물들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들께서 오래간만에 뵙는데 국장님들께서 말씀씩 하시도록 네, 안녕하십니까. 고장영 국장입니다. 그래서 정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쓰레기 감당화 추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18년 대비해서 약 3,400톤 정도를 수도권 메리트를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각 동협조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폐비익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5월부터 각 투명 폐병하고 폐비닐 사업을 분리배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부터 다른 2등 시범동에서 자동 그것도 보안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전동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당 효과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복 국장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가 4월 5일 도출했었는데 당초 저희가 9만 5천 건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1만 5천 건 정도 해가지고 한 2만 건 정도 초과했습니다. 제가 접수하면서 계속 동주민센터로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워낙 접수하는 분이 많아져가지고 동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동에서 이제 대부분 접수 부분을 입력해 주셨는데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가급적이면 노력해 접수를 완료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저희 조사반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따르지 못해가지고 저희 복지국 직원들이 지금 계속 철야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주말에도 지금 계속 입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는 완전히 이 사업 마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수 마감을 입력을 조속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번에 긴급 생계비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원들 전체 직원들 고생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죄송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금수장입니다. 그동안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일상으로 돌아가나 보다 했더니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또다시 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54명까지 발표한 이래 오늘 아침 뉴스에는 또 20여 명이 더 서울에서 늘어서 76명 넘게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방역으로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식될 때까지는 이 초발 환자가 지역사회 어디서 감염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어느 정도는 꼭 두고 나중에 모이는 데는 제대로 다니셨으면 좋겠고 행사하실 때도 많은 부분 철저히 조치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생활서 거래두기 복무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직원들 건강하셔가지고 좀 잘 준수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코로나19 상황이 뭐 아직은 좀 녹록지 않고 좀 이태원 클럽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건강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속 직원들이 좀 몸이 안 좋고 하면은 흔쾌하게 과장님, 동장님들 좀 쉬고 해서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213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또 부정불문과 추경, 결산과 예비 비출 승인까지 받는 중요한 올해 1차 정례가 한 달간 열리게 됩니다. 예, 저도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의회 업무를 상대하는 우리 직원들의 심리는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의회 사무국에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의회 업무에 관련된 일들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문화국장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월 6일부터 지금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금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시설을 단계적으로 지금 개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실외 체육시설, 프리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진관하고 등산동에 있는 풋살 구장은 벌써 5월 6일부터 일부 개관을 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계속 이번 주부터 많은 시설들이 저희 국에서 지금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련 시설들이 6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6월 1일까지는 모두 전면 지금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태원 클럽에서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사장님하고 동장님들께서 각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좀 준수를 해주실 것을 관내 순찰이나 이런 활동이 있을 때 꼭 말씀을 해주셔서 널리 이런 부분이 잘 지켜져서 모두에서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복택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거지만 임신부하고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병원을 갈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기아차 카니발로 해서 4대로 8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 아무튼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무슨 장애인이 발생할까 좀 걱정도 많이 하는데 준비를 잘해서 8월부터는 행복택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을 접수받고 상담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당장 오늘부터 특수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업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잘 몰라서 동사무소로 전화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저희들 일자리경제과로 전화를 연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 근로자 지원이 끝나면은 5월 셋째 주부터 소상공인 또 긴급 생활 지원 자금이 저희 구에 한 16,000에서 한 2만 세대 정도가 지원받게 되는 사업이 또 시행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저희 구에서 전부 다 이제 납득을 할 예정이니까 동사무소에 만약에 문의가 오면은 저희 일자리 경제과로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긴급 추경해서 저희들이 240명의 공공근로를 시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자체구 사업으로 120명 6개월로 올렸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공공근로를 한 450명 정도 내려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구비 예산은 저희들이 취소하고 국비로 저희가 한 450명을 공공근로가 추가로 신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는 아니면 동사무소나 부서에서는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일자리 경제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부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장장 5개월 기간 동안 수방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다소 적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긴 하지만 국지성 집중 호우의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각 분에서는 각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군은 불광천이라든지 녹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지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서 일부 지금 다소 이 동에서도 상당히 피로감이 있을 텐데 이런 수방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좀 피로도가 가중이 되지 않도록 공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은평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수혜가 그분들의 어려움에 가중이 되지 않도록 공장님께서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장님들 잠깐만요.